어머님, 저희 사는데 얼마 보태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저희는 계속 어머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도와드리는데 이게 태도가 맞는 거세요? 이렇게 잘해드리는데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하나 도와달라는 게 어려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 하나 하지 않고 용돈만 받아가던 며느리의 태도가 자기 돈 맡긴 사람 마냥 너무 당당하고 요구가 무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못 배워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돈이 아까우신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두 번째 청춘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안에 거주 중인 김순희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을 들어보시고 김순희 할머님께 진심 어린 응원과 따끔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인내해온 세월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위해 소중한 1초를 사용해 주신다면 두 번째 청춘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순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잡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와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큰아들, 큰며느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23살, 남편은 25살이었어요. 저는 충청남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서울의 한 전문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 친척 집을 방문했던 남편과의 첫 만남은 잊을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날 저는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돕던 동네 사람들이 급하게 가게 안으로 피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남편은 제게 다가와 안녕하세요. 혹시 우산이 있을까요? 급하게 나왔더니 깜빡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건네며 여기 있어요. 우산 가져가세요. 저희 가게에 머물러도 됩니다. 라고 답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마을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축제 가보고 싶었어요.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축제날 우리는 놀이기구를 타며 웃고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 열리는 불꽃놀이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하늘을 보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제 마음을 받아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학이 끝난 후에도 자주 시골을 찾아왔습니다. 편지와 전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학업을 마치고 전자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꾸준히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제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젊은이를 경계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도 자주 인사를 드리고 가게 일을 도우며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저와 함께 시골에서 생활하며 전자회사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 둘째 아들 준호, 막내딸 지영을 낳고 가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귀가 얇고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아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고 자주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었고 우리에게는 항상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수는 결국 우리 기대에 부응하여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형과는 다른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항상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나고 기계를 다루는 것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기숙사 딸린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은 준호는 자신만의 카센터를 열었고 성실한 태도와 정직한 서비스로 많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지영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를 닮아 독립적이고 책임감 강한 성격을 지닌 지영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돕고 형제들을 챙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영은 지방의 유명한 제과점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옆에서 지켜주었고 저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상하고 든든한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마음은 찢어질 듯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고 저도 같이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분노와 눈물이 함께해 그 어떤 것도 눈에 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고 몇 시간을 쓰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정신이 들면 울고 바닥을 기었던 것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옆에 함께 울고 있는 자식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졌지만 자식들을 위해 강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자식들을 돌보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일어나 부엌에서 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저는 조용히 밥을 하고 국을 끓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찬으로 대충 때우고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아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야지 저는 스스로 다짐하며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한 후 아이들이 깰 시간이 되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민수야, 준호야, 지영아 일어나야지.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아이들은 제 목소리에 잠에서 깨고 제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떠난 후 저는 식당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은 마을 근처에 위치한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식당 주인도 저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하여 저에게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식당에서의 일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오는 점심시간에는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손님들이 떠난 후에는 식당을 청소하고 다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며 몸은 지쳐갔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잠시나마 피로를 잊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의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다음날 학교에 갈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혼자 남아 집안일을 했습니다. 옷을 세탁하고 내일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의 피로를 묵묵히 견디며 밤을 보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새 아이는 건강하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민수는 저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 번의 실패와 고비를 겪으며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발표한 날 가족들은 그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꾸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민수가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저와 가족들은 자연스레 며느리와의 첫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여느 때보다도 설레는 모습이었고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녀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에게도 민수의 결혼 소식을 자랑스럽게 알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결혼을 한다네. 며느리 될 사람이 아주 훌륭한 아가씨라지 뭐야라고 말하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축하의 말을 전해주었고 저 역시 행복한 순간을 기대하며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상처럼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조용한 집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기 위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민수의 목소리에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설레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랑 결혼을 약속한 혜진이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결심했다니 그토록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민수의 손을 꼭 잡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민수야, 그 아가씨가 너와 결혼을 결심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서 데려오너라. 엄마가 잘 맞이할게. 민수는 저의 반응에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네, 엄마. 혜진이도 어머니를 뵙는 걸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가 혜진이를 집에 데려오기로 한 날 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수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과 며느리의 입맛을 고려해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손님방을 정돈하며 며느리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민수야, 며느리 될 사람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미리 말해주면 준비해 둘게. 엄마, 혜진이는 깔끔하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해요. 특히 한식 중에서도 나물과 국 종류를 좋아하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나물 반찬과 갈비탕을 준비할게. 민수와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혜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혜진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단장했습니다. 민수 역시 혜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혜진이와의 첫 만남이 가족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랐고 저도 그런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준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혜진이가 오기로 한 날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이와의 첫 만남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민수와 함께 혜진이를 맞이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혜진이가 도착했을 때 저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첫 인상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진이는 화장이 짙고 성격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례하게 굴며 첫 인사조차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어서 와요. 멀리 오느라 힘들었죠. 우리 민수와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혜진이는 무뚝뚝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태도는 예의 바르지 않았고 저는 첫 만남부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혜진이는 식사 후에 자리를 피하며 집안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처음 집에 오면 도와주거나 관심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녀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면서도 혜진이의 태도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그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며느리와의 첫 만남에서 느낀 불편함과 실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혜진이와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온갖 재료를 손질하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명절 당일 혜진이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식탁에 앉아 대충 음식을 집어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집안일을 도와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며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혜진이는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라,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란다.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 좋겠구나. 혜진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움직이느라 힘들어서 조금 쉬고 싶어요. 이따가 대화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혜진이의 무례한 태도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 말씀대로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야. 그러나 혜진이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제 방식이 있어요. 너무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그날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며느리의 미친 듯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며 항상 집안일에 무관심했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어른들이 보기에 싸가지 없이 굴며 사춘기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며느리가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요즘 집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저는 아들 부부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라. 도와줄 수 있으면 좋잖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와이프가 빌라에서 살기가 싫다고 하네요. 아파트로 좀 이사하고 싶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순간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다들 수준에 맞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사는 게 아니겠니? 그때 며느리가 대화를 듣고는 끼어들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는데 얼마 보태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저희는 계속 어머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도와드리는데 이게 태도가 맞는 거세요? 이렇게 잘해드리는데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하나 도와달라는 게 어려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자기 돈 맡긴 사람 마냥 너무 당당하고 요구가 무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너 뭐라는 거니? 말투가 왜 그러니? 처음에 갈수록 너한테 예의범절이란 걸 찾아볼 수 없구나. 나이가 어리다고 다 너처럼 위아래가 없고 철없진 않다. 며느리는 저의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평생 안 찾아오고 알아서 잘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짜 거지 같은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게 어렵나고요? 죽어서도 돈 가져가시게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진짜 나 어이가 없어서 열받네. 그때 민수가 끼어들며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좀만 도우면 되잖아요. 저 계속 이렇게 살까요? 이젠 좀 도와주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반박했습니다. 니들 사정에 맞게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니? 내가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네 말하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 무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못 배워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돈이 아까우신 거 아닌가요? 민수도 이제야 당황했는지 눈치를 보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도 이제는 어른인데 어른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돈 좀 빌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가족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도 말투가 있지.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지영과 준호의 말을 무시하며 오히려 더 화를 내었습니다. 당신들이야 맨날 받아가면서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살겠지만 우리는 다르잖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니들이 돈 안 주게 막고 있는 건 모를 줄 알고? 결국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큰 아들 부부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닥쳐. 너희 같은 애들을 나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 고생하며 죽을 만큼 힘들어도 참고 너를 키웠다.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라. 정신이 자식아.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너는 이제 엄마를 잃었다. 며느리 너도 우서른을 제대로 대해야지. 어디서 그딴 말을 하고 있어. 너 같은 인간은 살면서 본 적이 없다. 이제 둘은 나와 모르는 자들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새끼들아. 며느리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집을 나갔고 민수는 정신이 나간 듯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큰 아들 부부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2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넌 내 아들 아니다. 몇 달 후 저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이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검진 결과 의사는 저에게 암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이었고 지속적인 치료와 추후 경과를 보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갑상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완치율이 높은 암이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술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사실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 치료를 받으며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이는 그저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에게 주어진 보상이 고작 암이라니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는 물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와 지영과의 대화를 통해 용기를 얻고 큰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남은 시간은 행복하게 보내셔야죠. 맞아요. 엄마, 우리랑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특히 올케 언니와는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어머니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할머니의 시각에서 서술된 내용이므로 다소 편향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연이 각색되면서 일부 내용과 배경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조언을 나누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